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랑은 저랑 초등학교를 같이 보낸 3살 많은 오빠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는 오빠를 몰래 짝사랑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알아보았더니 이사를 갔더라고요. 이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많이 섭섭하기도 하고 가끔 생각나는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 친구가 괜찮은 사람 있다면서 소개를 해준다 하는데 소개팅 별로 관심 없어서 안 한다고 하고 다른 친구들과 만나고 있었죠. 친구가 저 있는 곳이 가깝다면서 굳이 데려오겠다고 먼 발치에서만 바라만 보고 맘에 안 들면 만나지 말라고 남 소개해주기 너무 아깝다면서 저에게 소개를 해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잠시 후 친구와 들어오는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짝사랑하던 그 오빠였던 거죠. 신랑을 그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오빠를 만나니 할 말도 많고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 너무 좋아서 우린 만남을 자주 가졌고 그러다 보니 사랑하게 되면서 저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느낌 가는 대로 이거야말로 운명이구나 생각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22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땐 모든 것을 포기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기에 나의 선택을 믿었죠. 그런데 신혼초 생활이 그리 평탄치는 않았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때문에 많은 일이 있었고 힘들었지만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잘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은 남편과 딸 둘 별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서 몇 자 적어보네요. 결혼 당시 부모님께서는 자그마한 아파트를 준비해 주셨는데 알고 보니 같은 동에 있는 집이더라고요. 불편하지 않을까 고민도 했지만 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싶은 마음에 다른 건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게 받았네요. 그런데 자꾸 일이 생기는 겁니다. 결혼식 후 신혼집 정리하고 꾸미느라 바쁜데 시어머니께서는 수시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뭐하고 있니를 시작해서 밥은 먹었니, 빨래는 했니, 밥 준비는 하고 있는 거니, 시장은 언제 가니 등등 수시로 전화벨이 울려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지만 친해지고 싶으셔서 저러시나 해서 그냥 넘겼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정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일어났니? 아침은 안 먹었으면 오빠 넘어와서 먹고 가라고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거짓말로 방금 먹고 출근했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신랑을 출근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전화 끊을 생각 안 하시고 무슨 반찬에 먹고 갔니? 웬일로 오늘은 일찍 갔나 보네. 알았다. 내가 민석이한테 전화하마.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려서 얼른 방으로 들어가 신랑 전화를 무음으로 돌렸어요. 어머님은 전화를 받지 않자 5번까지 하시더니 더 이상 안 하시더군요. 대단하시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또 벨이 울리는 겁니다. 신랑을 얼른 깨워 자초지경 얘기하고 화장실 가서 받으라고 했죠. 한참을 전화 받고 나오더니 말하더군요. 날마다 이러실 거야. 알고 있으라고 말하는 거야. 말하는데 놀라서 뭐라고? 날마다? 왜? 내가 어련히 챙길 텐데. 설마 회사에도 전화하는 거 아니지? 저는 대답 대신 신랑 표정으로 미리 짐작할 수 있었어요. 어찌됐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싶지 않아서 얼른 털어버리고 신랑을 출근시켰죠. 신랑이 가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전화가 또 오는데 또 어머님이어서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몇 분이 지난 후 또 전화벨이 울리고 그래도 받지 않았죠. 그랬더니 세상에 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순간 당황한 저는 문을 열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그래서 휴대폰도 무음으로 하고 숨죽여 있었죠. 몇십 번의 전화 그리고 모자라 문까지 두드리는 분을 이해할 수 없어서 일단 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또 전화를 하는데 아니 나중엔 짜증이 나서 왜 그런지 알고도 싶어서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전화하셨네요. 제가 아침에 오빠 깰까봐 벨소리 끄고 몸으로 해서 몰랐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솔직히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선수쳐서 주절주절 말을 하니 어머니께서 나도 말 좀 하자. 별일은 아니고 뭐하고 있나 해서 전화했다. 자고 있나 해서 전화한 거야. 알았다. 그리고 이젠 저녁에 와서 민석이랑 밥 먹고 가거라. 하셔서 아니에요. 저희끼리 먹고 가끔 가서 먹을게요. 했더니 아직 서툴러서 요리도 못하잖아. 그냥 집에 와서 밥 먹고 가. 하시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뭐가 이리 일방적이시고 집요하기까지 하며 답답하기까지 하시는지
저는 어떻게 해야지 생각하며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랑에게 전화를 해서 말을 했더니 당분간은 가족들과 친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조금만 참고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래, 그럼 그렇게 해보자 마음 먹고 남편 퇴근 시간 맞추어서 가게 되었죠. 몇 달을 그렇게 하다 보니 너무 힘들기도 해서 이번엔 저녁 먹고 말씀드려야겠다 마음 먹고 시댁에 갔어요. 그런데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아버님한테 한 소리 들었습니다. 아버님은 나를 보자마자 뭐야, 집에 있으면 얼른 와서 시어머니랑 저녁 준비해야지. 네가 언제까지 손님이냐? 차려준 밥 먹으러 오게. 하는데 순간 현관에 서서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서 있는데 때마침 신랑이 왔고 얼떨결에 들어와 앉았어요. 밥을 먹는데 밥이 목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군요. 밥을 먹는 도중 몇 번을 일어났다 앉았다 하며 내가 밥을 먹은 건지 안 먹은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은 식사 도중 늘 그것도 몇 번을 물 달라고 하시는데 무슨 이유인지 떠다 놓은 물은 안 드시고 그날도 물 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얼른 일어나니까 아니 며느리도 있는데 이젠 며느리 보고 하라고 해 하시는 거예요. 짧은 연애 기간이어서 아버님을 몇 번 본 적은 없지만 자상하시고 너무 멋진 분 같은 느낌을 받아서 가까이 지내면서 살갑게 지내고 싶었는데 그땐 남이어서 그랬나 봐요. 시간이 가면 좀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은 제 착각이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부딪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가족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무엇보다 아버님이 가족들에게 하대하는 말투가 너무 싫어지더군요. 사실 가까이 살아도 가끔 보겠지 했는데 이건 매일 보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솔직히 저 날마다 차려놓은 음식만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마냥 놀고만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신랑이 공부 다시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해서 저 집에서 편입 준비하고 있어서 저 나름대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저녁마다 시댁 가서 밥 먹은 거 치우고 오는 거 쉽지 않은데 아버님은 지난 것은 보려 하지 않고 그 순간에 닥친 상황에서만 뭐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사실 매일 가서 저녁 먹고 치우는 거 귀찮기도 하고 무엇보다 신혼이니까 못하는 요리라도 둘이서 알콩달콩 해먹고 싶었는데 저녁 시간대가 되면 어김없이 전화가 오니 안 갈 수가 없어서 그래 몇 번만 더 하고 그만하자. 마음 먹고 가면 문제는 꼭 밥을 먹고 난 후 모든 걸 제가 도맡아 하며 그것 또한 저에게 너무 큰 부담이었고 힘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는 어머님, 아버님, 이제 막 군 복무를 마친 2살 아래 남동생과 아직 고3인 여동생이 있는데 다들 저녁을 먹은 후에는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거나 거실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실 신랑과 둘이만 먹으면 설거지가 그리 많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식구가 식사를 마치다 보니 음식을 준비하면서 나온 그릇이며 먹은 그릇 다 하니 싱크대에 그릇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은 엄마 눈치를 살피더니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일하고 왔는데 뭘 도와. 그리고 음식 준비 엄마가 혼자서 다 한 거니까 설거지 정도는 혼자서 해도 돼. 그렇지 수민아? 하시는데 뭐 원래 이런 분들이라 할 말이 없더군요. 혼잣말로 처음부터 그러시더니 계속 그러시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진짜 이대로는 정말 안 될 것 같아. 생각하고 자리를 만들어 얘기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마다 부르시더니 이젠 낮에도 뭐하니? 밥 안 먹었으면 넘어와서 엄마랑 밥 먹자. 하시는데 정말 이것 또한 안 될 것 같아 이 문제부터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는 낮에 밥 별로 생각 없어요. 바빠서 그냥 간단히 시리얼 먹고 싶어요. 했더니 알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갑자기 또 전화가 오더니 내가 다리가 조금 다쳐서 그러는데 잠깐만 와줄래? 하셔서 급한 마음에 달려갔습니다. 비번을 알기에 그냥 배를 누르지 않고 들어갔는데 저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신발이 꽉 차 있더라고요. 순간 아차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고 한 걸음에 달려와 놀랐지? 너 안 그럼 혹시나 안 올까봐. 엄마가 거짓말 좀 했다. 엄마 친구들이니까 들어가서 인사하자. 하시면서 반강제로 저를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얼떨결에 인사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군요. 뭐야, 식장에서 본 며느리 맞아? 다르네. 그래도 젊어서 그런가 이쁘긴 하다. 하고 저를 놀리시더군요. 다치셨단 말에 급하게 옷 챙겨 입고 내려온 건데 내 모습이 추레해 보였나 싶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머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란 이유를 알겠더군요. 어쨌든 인사를 하고 밥도 먹고 이제 집에 가려는데 친구분들이 어머니께 한마디씩 하더군요. 덕정아 좋겠다. 이렇게 오라고 하면 바로 오는 며느리도 드문데 진짜 며느리가 딸처럼 그렇게 잘한다더니 진짜네. 설거지도 그렇게 잘한다며? 요즘 애 같지 않게 살갑고 애교도 많다고. 이런 말 듣고 어머님 체면도 있는데 그냥 일어날 수가 없어서 부엌으로 가서 과일도 챙겨드리고 설거지까지 다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려는데 어머님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친구들하고 나가야 할 것 같아. 온 김에 저녁 준비해서 식구들하고 밥 먹어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부탁인지 속으로 생각하고 그래 어차피 온 거 하고 가자 하는 마음에 시댁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녁 때가 되니 하나 둘 들어오더니 거실로 가서 앉는 겁니다. 심지어 남편까지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남편을 불러 이것저것 시키는데 갑자기 아버님께서 다 해놓은 반찬 뭐가 힘들다고 일 다녀온 애를 시키는 거냐?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어머님이 전에 저에게 했던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가부장적인 시아버님 때문에 어머님이 나에게 저렇게 얘기했구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 기회에 바꿔야겠다고 결심하고 용기 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건 맞는데요. 같이 하면 빨리 할 수 있고 좋잖아요. 했더니 갑자기 그런 건 너네 집 가서 해라. 우리 집에 와서는 절대 그럴 수 없으니까. 하기 싫으면 오지 마. 하는 거예요. 아버님은 절대로 부엌 출입을 안 하시는 분이라 갓 시집 온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나셨나 봐요. 그런데 저도 한 성격하고 무엇보다 이때다 싶어 직선적인 나는 참지 않고 다 말씀드렸어요. 살짝 뚜껑도 열렸기 때문에 해결보고 싶더군요. 아버님, 저희 밥 먹고 나서는 각자 먹은 거 싱크대에다 가져다 놓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물은 각자 그때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밥 준비에 설거지 너무 힘든데 이렇게 무거운 그릇들까지 다 치우면 저뿐만 아니라 어머님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가족 누구 하나 도와주지도 않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고 하자 갑자기 밥상을 들썩 하시더니 뭐야? 네가 지금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나를 가르치려 들어? 하시면서 신랑을 잡기 시작하는데 이놈아 아주 잘한다. 집에서 어떻게 했길래 여기 와서 저러는 거야? 당장 데리고 나가! 하시고는 고함을 지르시더군요. 전 그냥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 집은 늘 어머님과 저만 집안일을 해야 할 것 같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솔직히 저는 이렇게 안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들 이기적이세요. 어머님이 시녀도 아니고 여기가 식당도 아니고 요즘은 식당에서도 물은 셀프잖아요. 짧은 순간 지켜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 개선이 필요하겠다 싶어 말씀드린 거예요. 가족들은 아버님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저라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생각 좀 해주세요. 식사하고 가져다 놓는 것이 힘드시면 자식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셔야죠. 하나하나 스스로 하는 습관을 가지면 다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자 갑자기 집안 분위기가 싸해지더군요. 하지만 저는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했어요. 다들 아버님 눈치만 살피고 있던 사람들이 나를 말리는 겁니다. 남편은 집에 가자고 하고 시동생과 시누이도 어쩔 줄 몰라 하길래 한마디 더 했습니다. 삼촌도 그렇고 아가씨도 이젠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저녁 시간대에 안 올 거니까 어머니 도와서 먹은 후 치우면 좋겠어요. 말하면서 더 말하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신랑이 저를 끌어내듯이 데리고 나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신랑이 한 소리 하려나 싶어서 내심 걱정이 되었는데 오히려 잘했어, 오 멋있어, 고마워 하는데 왠지 짠하더군요. 그동안 가부장적인 아버지 아래서 많이 맞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많이 힘들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신랑 학생일 때 학교 다녀와서 배가 너무 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때마침 아버님께서 일찍 퇴근하셨고 어머님은 피곤하셔서 안방에 주무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어머님께 고함을 지르면서 집에 있으면서 사내애가 부엌에 들어가게 해? 하시면서 갑자기 부엌으로 오신 아버님은 신랑이 먹고 있던 라면을 싱크대에 던져버렸다고 해요. 라면은 사방으로 튀고 부엌은 난장판이 되고 어머님 우시면서 그걸 치우시길래 신랑이 도와드렸더니 사내가 왜 그렇게 야무지지가 못해? 하시면서 신랑을 거실로 내동댕이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 신랑은 절대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고
도와드릴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 나니 뭐 개 같은 일이 있나 싶더군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대로 있으면 다 숨막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친구들과 놀고 오셨다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버님께 엄청 큰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저를 이렇게 가르쳤네 등등 어머님도 화가 나셨는지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너 그렇게 힘들었니? 뭐가 그렇게 힘들었다고 다 해놓은 밥상 차리면서 그 생색을 낸 거야? 하시는데 화가 나서 어머님 그렇게 사시는 거 행복하세요? 지켜보는 저는 숨 막혀요. 왜 그렇게 사시는 거죠? 만약 아가씨가 시집가서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하시니까 갑자기 하늘이까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나 하나로 좋게. 하시는데 그럼 나한테는 왜 저러시나 싶더군요. 그래서 한 소리 했어요. 어머님, 저도 저희 집에서는 귀한 자식이에요. 저도 아가씨와 같이 생각해 주시던가 가족이 다 같이 하던가 해주세요. 하자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어른답지 않은 행동인가 싶더군요. 그날 저녁 저희를 부르셔서 집에 갔는데 들어서자마자 아버님은 쌍욕을 하시면서 신랑을 내동댕이 치더군요. 정말 몰상식하고 또라이 같은 행동을 하길래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서 달려들어 아버님을 밀치고 한마디 했습니다. 앞으로 신랑한테 아들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저는 이제부터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자 갑자기 옆에 있던 물건을 바닥에 던졌는데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뭘 던졌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시아버지, 네가 위아래도 없고 싹수가 더럽게 없구나 하면서 팔을 번쩍 올려서 저를 때리려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순간 저는 아버님 손목을 있는 힘껏 잡았습니다. 그리고 날카롭게 가족은 아버님이 함부로 대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아버님 말이 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자식들도 이젠 성인인데 애도 아닌데 때려서 잡을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요? 그리고 왜 걸핏하면 때리는 겁니까? 그만 좀 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진짜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말했고 너무 힘껏 손을 잡았는지 아버님은 손을 벌벌벌 떨고 계시고 지금까지 당한 걸 생각하니 그냥 손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20초 정도 그대로 잡고 있다가 손을 던지듯이 뿌리쳤더니 놓을 때 내가 무슨 힘이 그렇게 셌는지 시아버지께서는 바닥에 그대로 나자빠지시더니 대구르르 구르면서 굴러가는데 화는 났지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 모습이 통쾌하기도 하고 진짜 완전 웃기더군요. 그땐 저는 누워있는 시아버지와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시던 시어머니를 한 번씩 지그시 바라보고는 저는 이런 경우 없는 식구들 앞으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런 집에 있는 분들도 앞으로 사람 취급 안 하려고 하네요. 그럼 안녕히 건강하게 잘 계세요. 가족들은 제가 이런 행동을 했던 거에 대해서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아무 말 못하고 멍하니 지켜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께 이런 행동을 해서 솔직히 신랑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신랑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혹은 저에게 오히려 욕을 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신랑은 얼마나 그동안 자신의 부모에게 화가 나고 열이 받았는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신랑은 바로 서둘러서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시댁과는 가까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신랑을 설득해서 시댁과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했으며 아직까지 시부모님을 안 보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난 후에 신랑은 한동안 혼자서 시댁에 찾아갔는데 가도 문을 안 열어줬다고 하네요. 바보같이 착한 신랑은 그래도 부모라고 자꾸 찾아가길래 이제 그만하자고 말렸더니 신랑도 너무나도 지치는지 그만하더군요. 지금은 시댁 신경 안 쓰고 지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안 보고 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그리고 시아버지의 그런 행동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시댁과는 연을 끊고 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영원히 보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시댁 어른들께 폐륜을 저지른 것 같아서 후회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아버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개만도 못한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저의 힘든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 저를 욕하시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화가 나고 힘들었을까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네요. 저는 3살 많은 남편과 결혼한 지 4년이 지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희 가족은 남동생이 하나 있고 부모님은 2분 다 살아계십니다. 남편은 장남으로 남편보다 2살 적은 시누이가 하나 있고 시부모님으로는 시어머니 한 분 계십니다.
사실 시부모님이 결혼 당시에는 두 분 다 계셨는데 결혼 후 3년 차에 시아버지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게 되어서 지금은 시어머니만 계신 상태예요.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바로 저보다 한 살 더 많은 여시 같은 시누이 때문입니다. 시누이는 저보다 한 살 많은 33살인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요새는 비혼주의자들도 많으니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 후 가족이 되고 보니까 왜 여태까지 결혼을 하지 못한 것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시누이는 현재 그냥 조그마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치가 되게 심한 편이에요. 빚도 많은 것 같은데 항상 카드로 명품을 사고 신상이 나오기만 하면 눈이 뒤집혀지더군요. 되게 조그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계속해서 명품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회사라도 뭔가 있나 보다 생각하다가도 이상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굳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누이의 행동에 대해 말하자면 시아버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만 해도 시누이의 은근한 무시가 심하진 않았습니다. 처음엔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상견례 자리가 아니라 그냥 양가 가족들끼리 또 한 번 모여서 밥을 먹는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저희 신혼집이 남편과 저는 30%씩 돈을 모으고 저희 부모님이 잘 살라 하며 40% 정도를 보태주셔서 저희 부부의 형편보다 조금 더 좋은 집으로 가게 된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시누이가 가족들 모두 있는 앞에서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빠가 집을 해갔으면 새언니가 가고는 해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 엄마? 눈치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시누이를 시어머니는 옆에서 눈치를 주면서 저희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어머 얘가 왜 이래 죄송해요 사부인.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넌 모르면 좀 가만히 좀 있어. 왜 맞는 말 아닌가? 결국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잠깐 밖으로 끌고 나가게 되었고 들어와서는 입이 삐쭉 나와 있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이 돈을 보탰다는 말만 듣고 그 앞에서 그렇게 눈치 없는 말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시누이 때문에 참 힘든 일이 많을 수도 있겠구나 예상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누이 눈치만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나게 사치를 부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저는 원래 가섭이 하는 것도 싫어하고 딱 있는 만큼 자기 형편에 맞게만 행동하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백화점에 가서 명품 옷이나 가방 사는 것보다는 제 스타일에 맞는 옷을 인터넷으로 쇼핑하거나 길거리 다니면서 입어보고 쇼핑하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보는 안목도 나쁘지 않아서 친구들이 쇼핑을 다닐 때마다 저를 데리고 가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처음에는 시누이가 저를 만났을 때 제 옷을 보고는 어디서 샀냐고 하면서 엄청 물어보더군요. 분명 명품일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비싼 거 아니고 인터넷 어디에서 산 거라고 알려주고 나니까 이렇게 싼 옷이었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몇 번 더 반복되고 난 뒤 저를 약간씩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 직감이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1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더욱 티나게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저희 부부와 시누이가 같이 밥을 먹게 되는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주차 자리가 없어 바깥에서 주차를 하고 돌아온다길래 저는 먼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 보았더니 항상 늦게만 오던 시누이가 먼저 들어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인사를 하고 맞은편에 앉아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시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오늘 되게 일찍 오셨네요. 아, 네. 좀 일찍 오고 싶었어요. 메뉴는 골랐어요. 오늘 오빠가 쏜다고 하니까 마음껏 시켜요. 우리. 라고 하면서 어색한 분위기를 푸는데 갑자기 비웃음을 치더니 제 기분이 상하는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맨날 옷도 인터넷이나 길거리에서 사 입고 우리 오빠 보기에 쪽팔리지 않아요? 나랑 1살 차이 나는데도 옷도 너무 싼 것만 입는 것 같아서. 네? 저희 아직 30살 초반인데요. 저는 아직 명품이랑은 거리가 먼 것 같아서요. 그럼 아가씨가 사주는 건 어때요? 시누이는 저보다 돈도 못 벌고 매번 카드빚으로 사는 것을 다 알긴 했지만 괜히 시누이와 감정골이 깊어질 것 같아서 모른 척 해주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런 말 꺼내는 시누이에게 화가 나기도 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저에게 깝치더군요. 아 근데 진짜 새언니는 옷만 조금 더 비싼 거 입으면 참 좋을 텐데 오빠는 창피하겠다. 아가씨 적당히 해요. 저는 아직 명품 생각도 없고 아가씨처럼 형편도 안 되는데 무리해서 사고 싶지 않거든요. 뭐? 방금 뭐라고 했어? 형편이 안 돼? 말이 조금 심한 것 같은데요? 저 아가씨가 무슨 돈으로 그렇게 명품을 사고 사치를 부리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젠 적당히 해요. 저도 참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어머, 뭘 알고 그러는 건데? 어이가 없어서 진짜. 월 200만 원 정도 버신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200 가지고 한 달에 그렇게 사대는 건지 참 구경하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뭐? 오빠가 알려줬니? 아니거든. 230이거든. 알 거면 제대로 알고 말해라. 200이나 230이나 뭔 차이인지. 물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많은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요. 둘 다 그렇게 사치 부리기엔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 아닌가요? 자기 주제를 알고 살아야지. 겉만 번지르르 하면 뭐예요. 사람이 먼저 명품이 되어야지. 너 지금 하는 말들 다 책임질 수 있는 거지? 아가씨가 이 말을 하자마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시누이가 빨개진 얼굴로 남편에게 말을 꺼내려고 하자 제가 먼저 남편한테 말을 걸었어요. 어머 자기야, 주차 자리가 없었나 보네. 엄청 오래 걸리고. 음식은 시켜뒀어? 아가씨는 속이 안 좋대. 그러고 보니까 혈색이 안 좋은 것 같지 않아? 아가씨 얼른 가봐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려다가 그냥 씩씩대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남편이 데려다 줄까라고 물어보는 것 같길래 제가 그냥 괜찮아요? 혼자 가실 수 있죠? 라고 물어보니 자존심 때문인지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저와 남편 둘이서 데이트를 하는 날로 생각하고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지내기엔 힘들 것 같아서 남편에게 여태껏 시누이가 저를 무시해왔던 행동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미안하다면서 시누이에게 잘 말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2달 정도는 시누이와 마주칠 일도 없어서서 참 조용히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2달 뒤 일이 터지게 되었네요. 시어머니 생신 전날 저희 부부와 시누이가 함께 선물을 사러 가는 건 어떠냐고 남편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고 자기 동생한테 이렇게 행동해보자고 먼저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이제 너를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의 계획대로 한번 연기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백화점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가씨가 저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쭉 훑더니 한숨을 내쉬는 겁니다. 사실 기분이 나빴지만 남편이 옆에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쇼핑을 하는데 남편이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고 시누이와 저만 남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다 들리게 혼잣말을 하더군요. 같이 서 있기 쪽팔리네. 저는 이 말을 들었는데도 그냥 그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물을 고르려고 돌아다니던 와중에 저희는 백화점 중간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있던 저희는 남편이 먼저 계획대로 목이 말라 커피를 사올까 하는 말을 하게 되었고 지갑을 꺼내던 남편이 지갑을 차에 두고 왔다며 시누이에게 카드 좀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 제가 갔다 오겠다고 하고 시누이의 카드를 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지갑을 가지러 차에 가겠다고 했고요. 따라오겠다는 시누이를 말리고 말려서 벤치에 앉혀두고는 저 혼자 카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조금 더 걸어가면 있는 명품 매장에서 어머니와 어울릴 것 같은 가방 하나 결제하고 나왔습니다. 일부러 제가 그 카드로 제 가방을 샀다는 오해를 주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스무디를 사고 왔더니 얼굴이 빨개져서는 씩씩대고 있더군요. 야, 너 뭔데 내 카드로 가방을 사? 갑자기 아가씨가 명품 좀 사라는 얘기가 생각이 나서요. 왜요? 그걸 왜 내 카드로 사는데? 그러니까 제가 적당히 하라고 했죠. 잔소리도 할 거면 좀 주고 나서 하세요. 짜증나게 계속 무시하지 말고. 야, 이게 진짜 미쳤나? 어차피 필요도 없어요. 제가 진짜로 가지려고 그랬겠어요? 아가씨나 가지세요. 그리고 다신 저한테 훈수 두지 마시고요. 때마침 시누이 뒤로 오빠가 걸어오는 게 보이더군요. 그러자마자 저한테 소리를 냅다 지르더군요. 그러자 가까이 온 남편은 왜 그러냐고 물어봤고 저는 앞에서 연기를 했어요. 아니 난 그냥 커피 사러 가는 길에 어머님이랑 정말 잘 어울려 보이는 가방이 있길래 그냥 아가씨 카드로 먼저 결제해버렸어. 내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을 것 같아서 사과하는 중이었지. 죄송해요 아가씨. 이렇게 여우처럼 보니까 시누이도 기가 막혔는지 말을 못하더군요. 야, 어디서 구라를 쳐. 아니잖아. 네? 아닌데 왜 그러세요? 오빠 미안. 내가 너무 개념 없게 굴었어. 죄송해요 아가씨. 돈은 바로 드리려고 했어요. 화 푸세요. 이렇게 나오는 저를 보고 시누이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내뱉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리더군요. 집에 와서 오빠는 시누이에게 돈을 반을 주었고 결국 다음날 시어머니에게 그 가방을 선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만만치 않은 미친년이라는 걸 알았는지 시누이가 저를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역시 미친년한테는 미친 짓으로 대응해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습니다.
다들 주위에 또라이 있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똑같이 대응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평생 자기 잘못 깨닫지도 못하고 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